뉴욕주에서 고등학생 수십 명을 태운 스쿨버스가 협곡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에서 급증하는 총기 난사 사건으로 교실 내 방탄 유리와 벽을 설치하는 학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성소수자 교육을 반대하는 학교들에게 거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지사가 신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대형 보험사들이 잇따르자 이를 막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LA 한인축제가 50주년을 맞아 예년보다 더 다양해진 볼거리와 함께 개최될 예정입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첫 소식입니다. 연방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을 5% 이상 늘릴 수 없도록 한 가드레일 최종안을 공개했습니다. 제한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한국 정부와 기업의 핵심 요구사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현지 시간 22일 최종 확정한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에 따르면 미국에서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늘릴 수 없습니다. 이전 세대 범용 반도체의 경우 10% 이상 증산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생산 시설을 갖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게 되면 중국 내 생산 시설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미국 상무부와 재무부의 블랙리스트에 있는 중국 우려 기업과 공동 연구를 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가드레일 조항을 어길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국내 업계에서는 이 같은 조건이 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시설 업그레이드까지 막는다고 여겨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 확장 기준을 5%에서 10%로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반도체법은 미국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 생산 보조금 총 390억 달러를 지급하는데 가드레일 규정은 이 혜택이 중국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반도체법은 근본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한 구상이라면서 가드레일 규정은 미국 정부의 자금을 받는 기업이 국가 안보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뉴욕주에서 고등학생을 태운 스쿨버스가 협곡 아래로 추락해 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주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 12분쯤 와웨이안다의 84번 고속도로에서 고등학생 40명과 성인 4명을 태운 스쿨버스가 50피트 협곡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스쿨버스는 파밍데일 고등학교의 밴드부 학생들이 타고 있었으며 연례 전통 행사인 밴드 캠프를 위해 펜실베니아로 이동 중이던 6대의 버스 중 하나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고로 밴드 코치였던 43살 지나 펠레티에르와 은퇴한 역사교사였던 77살 베아트리체 페라리가 숨졌고 5명이 위독한 상태며 일부 다른 학생들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목숨을 잃은 지나 펠레티에르는 2살배기 아들을 둔 미혼모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As soon as I picked my head up, the kid next to me was covered in blood. I saw blood everywhere. Today was a day of terror for 44 passengers on a private coach line. A group of high school students, members of the Farmingdale marching band, en route to a camp in Pennsylvania. No one could have foreseen what these 40 students and 4 adults would have experienced, but certainly there are families grieving today. 경찰은 이번 사고를 버스 앞 타이어의 고장으로 보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한 84번 고속도로를 폐쇄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앞으로 7일 동안 사고 현장에서 자체 연방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사고 재방지를 위해 안전 권고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교내 총기 난사 사건이 증가하자 교실에 방탄 유리와 벽을 설치하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엘라바마주의 한 학교는 2개 교실에 시범적으로 방탄 화이트보드를 설치했습니다. 2개의 패널로 이어진 방탄 화이트보드는 평소에는 칠판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총기 난사와 같은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패널 안쪽에 사각 공간이 생기도록 조절이 가능해 방탄 룸을 만들어 교사와 학생들이 숨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이외에도 일부 학교에서는 교실 창문에 총을 쏴도 창문이 깨지지 않는 방탄 필름을 부착하는 한편 학부모들 사이에서 방탄 책가방 주문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총기 폭력으로 미국의 교실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면서 학생과 교실에 사용돼야 할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데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올해 미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현재까지 4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내에 총기 폭력 예방국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역사상 처음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총기 폭력을 줄이고 대응을 위한 연방기구인 총기폭력 방지국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And announced the establishment of the first ever White House Office of Gun Violence Prevention.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폭력 예방국이 정부 전반에 걸친 총기 정책을 조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총기 구매를 위한 신원조회를 법제화하고 공격용 무기와 대용량 탄창 금지 등에 대한 규제 강화 등 미국인 대다수가 지지하는 상식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총기폭력 예방국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총주의를 맡고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참모인 스탠퍼드 펠드먼이 국장을 맡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성소수자 교육을 반대하는 학교를 상대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상원과 하원 모두 성소수자들에 대한 교육에 반대하는 보수적인 교육부와 학교가 LGBTQ와 인종 등에 대한 교과서를 금지하는 경우 거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AB 1078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법안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진 상태입니다. 앞서 일부 교육부들은 학부모들이 미성년자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모 동의 없이 성소수자와 인종 등에 대해 수업을 하는 것이 부모의 친권을 침해한다면서 이 같은 수업을 금지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교육부와 학부모들로부터 아이들의 교육을 왜곡시킬 수 있다면서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배우는 것이 정치적 관점보다 중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AB 1078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교육부들이 사회의 문화와 인종, 성소수자 등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교과서를 반드시 승인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개입해서 거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에서 교수를 역임했던 한 여성이 라틴계 건설 노동자를 향해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지난 16일 UC 산타바바라 대학교의 법학과 교수로 일했던 잔느 우마나가 공사 중인 한 사유주택에 허가 없이 들어갔고 현장에서 일하던 건설업계 노동자인 루이스 세르반테스가 나가줄 것을 부탁하면서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학 교수는 건설 노동자에게 자신이 경찰서에서 일하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말했고 노동자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여 교수는 갑자기 자신은 미국인이라는 등 인종차별적인 발언과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Excuse me, you know you are in private property? Excuse me? You are in private property. I work for the police, so Okay. that's okay. I'm American, you're a Tijuanan.
이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자 결국 지난 일요일 수백 명이 교수의 집 앞에 모여 체포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경찰도 지난 월요일 성명을 통해 사건 관계자와 경찰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이 여성의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우마나의 교수 평가 사이트에는 인종차별과 관련된 부정적인 평가들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캘스테이 샌버나디노의 연구에 따르면 반라틴계 증오 범죄는 2020년도부터 2021년까지 41% 급증했으며 2021년에서 2022년까지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교통 위법 운전자에게 비대면으로 티켓과 경고장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범 도입합니다. 세이프 스탑은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를 적발하고 경찰과 운전자를 앱을 통해 연결시켜 화상 통화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서로 이야기를 나눈 뒤 티켓이나 경고장 등을 발급할 수 있는 앱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해당 앱을 통해 경찰이 운전자들의 갑작스러운 총기 공격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화상 채팅을 통해 추가 병력 요청이 필요한지 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세이프 스탑 프로그램은 웨스트 헐리우드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이며 운전자들은 세이프 스탑이라는 앱을 다운받아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보험회사들이 잇따라 보험을 중단하거나 가입을 제한하자 당국이 이를 막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보험시장 안정을 위한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보험국의 주택 손해보험 보장 범위의 선택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료 승인 절차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조치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또 기본 화재 보상을 150만 달러까지 제공하는 캘리포니아주 페어플랜 프로그램을 확대해 주민들의 혜택 보장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의 대형 보험사 12개 중 7곳은 잦은 산불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주택 손해보험 신규 가입을 제한하거나 중단한 바 있습니다. 50주년을 맞은 LA 한인축제가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50년을 맞는 다짐으로 어느 때보다 풍성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준비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문화축제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 도봉구 직원들이 LA로 향할 수출품들을 실어 나릅니다. LA 한인축제에서 선보일 도봉구의 대표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들입니다. 반세기의 역사와 함께한 LA 한인축제엔 축제 사상 최초로 참여하는 서울시를 비롯한 한국 지자체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한인축제를 발판으로 한국 상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미 시장 판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인 상공회의소도 돕고 여러 군데에서 바이어들을 하고 직접 미팅해서 이 한국에 있는 공산품들을 미국의 전 지역에 판매할 수 있는 지금 루트를 지금 저희들이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50년을 향한 위대한 도전이란 주제로 열리는 올해 축제는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타 커뮤니티와의 활발한 교류의 장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291개에 달하는 부스에선 한국과 한인 기업의 우수 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고 행사장 곳곳에선 다양한 문화체험 이벤트가 마련됩니다. 특히 안동 하회별신 군놀이와 대한민국 국기원 시범 등 한국 전통문화 공연은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로 꼽힙니다.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정상급 가수들의 무대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진주, 유동도 오고 또 보면은 안동 탈춤 있지 않습니까? 안동 탈춤이 올 1일로 해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그 팀들도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축제재단 측은 올 축제에 4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보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인 OTT 플랫폼들의 요금 인상과 광고 요금제 도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결국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도 광고 요금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아마존은 내년 초부터 기존 월 구독료인 $14 99센트의 광고가 붙게 되며 광고가 없는 요금제는 $2 99센트가 추가된 $17 98센트로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요금 인상은 퀄리티가 높은 컨텐츠에 계속해서 투자하고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광고를 도입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마존은 요금 인상은 불가피했지만 지상파나 다른 OTT 플랫폼들의 광고 수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요금제는 내년 초부터 미국, 영국과 독일, 그리고 캐나다 등에서 시작되며 내년 하반기에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 등에서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10대 소년이 730피트 다리에서 1시간 이상 매달리다가 구조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산림소방국은 지난 18일 19살 소년이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높은 다리로 꼽히는 포레스트 힐 다리 위에서 밧줄에 매달려 그네를 타는 묘기를 하려다 장비에 문제가 생겨 매달려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국은 730피트 높이에서 밧줄에 매달려 있는 소년을 확인한 뒤 구조팀이 수직 밧줄을 사용해 내려가서 구조에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This is the first incident of a live rescue in the last 30 years. Somebody dangling 700 feet above the American River is a very high-risk operation with vertical rope rescue. Once he was up on the catwalk, he was very shaken. He was in that harness suspended for probably an hour and 15 minutes before we could get him up and off. 구조된 19살 소년과 해당 모습을 촬영하려던 17살 소년은 무단 침입 혐의로 입건돼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포레스트 힐 다리 위에서 번지 점프와 베이스 점프, 밧줄 그네 타기 등의 모든 묘기가 불법이고 매우 위험하다면서 소방대원들이 700피트 상공에서 구조를 위해 목숨을 거는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 이른바 애국 소비 열풍이 불고 있는 중국의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중국 당국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아이폰 금지령을 내렸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폰 신제품이 출시가 됐는데 중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베이징에서 이문현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북적이는 화웨이 매장과 텅 빈 애플 매장. 미국의 반도체 규제 속에서도 지난달 말 화웨이가 새 스마트폰을 내놓자 애국 소비 바람이 불면서 화웨이와 애플을 비교하며 애플을 깎아내리는 영상들이 중국 SNS에 속속 올라왔습니다. 미국 상무부장이 중국의 애국 소비 열풍을 불러일으켜 화웨이 폰 판매에 큰 기여를 했다며 상무부장을 화웨이 모델로 합성한 사진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신형 아이폰 15 출시일이 임박하자 한 중국 배우는 애플 AS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아이폰을 박살냈고 이 영상은 100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我从今往后我正式宣布永远不再购买苹果的任何产品. 이 같은 화웨이 대 애플의 대결 구도는 사실상 중국 당국이 조장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옵니다. 중국 당국은 화웨이의 신형 스마트폰 발매와 신형 아이폰 15 공개를 즈음해 공공부문 직원들에게 아이폰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중국에서 일제히 출시된 애플 매장에는 아이폰 15를 체험하기 위한 고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看它新的那个功能来的，然后还有它相机，我来看一下有没有更新这些的。 아이폰을 받기 위해 사전 예약을 한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는데요. 점심시간과 가까워질수록 이 줄이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他告诉我半个小时，我暂且信他，加上半小时排1个小时。 매장 주변에는 우리 돈 3, 4만 원씩 웃돈을 붙여 되파는 사람들도 목격됐습니다. 적어도 출시일인 오늘 상황으로 본다면 당국의 바람과는 달리 중국인들의 아이폰 사랑은 식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윤 대통령은 40개국이 넘는 정상들과 회담을 하며 부산 엑스포 유치를 호소했는데 귀국 뒤 풀어야 할 정치 현안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뉴욕에서 김민찬 기자입니다. 귀국행 비행기를 타기 직전까지 정상회담을 이어간 윤석열 대통령. 뉴욕에서 닷새간 펼친 양자 회담만 모두 40건이 넘었습니다. 날마다 8개국 이상의 정상들을 만난 셈입니다. 대통령실은 강행군, 폭풍 일정 등으로 수식하며 100년 외교사에 없던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익을 위한 소리 없는 전장에 선 야전 사령관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치 남김없이 주어진 100시간 동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정상들을 만나 엑스포는 경쟁하는 장소가 아닌 연대의 장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전 세계가 기술과 혜택을 공유해 국가 간 격차를 줄이고 세계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부산 엑스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2년 연속 연단에 오른 유엔 총회에서는 러시아를 공개 저격하며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무기와 군수품을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 모순적입니다. 안보리 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한미일 밀착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가짜 뉴스를 막지 못하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4박 6일간의 순방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반경을 확대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귀국 후에는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과 대법원장 임명 문제 등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고 민주당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당내 갈등이 극에 달한 가운데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이 대표는 이재명을 넘어 민주당과 민주주의를 지켜달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다음 날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병상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찾았습니다. 다음 주 영장심사를 대비하고 혼란에 빠진 당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그만 단식을 멈춰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단식 중단에 대한 간곡한 요청이 거듭되고 있지만 아직은 입장을 밝히지 않으시고 듣고만 계신 상황입니다. 이 대표는 대신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처음으로 당을 통해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재명을 넘어 민주당과 민주주의, 국민과 나라를 지켜달라며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울 정치 집단은 민주당이라고 했습니다. 비이재명계 의원들의 무더기 이탈로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되면서 지지자들의 결집도 호소했습니다. 친이재명계가 중심인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 체제가 흔들림 없을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가결을 주도한 비이재명계를 향해서는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다고 직격했습니다. 배신과 협잡, 암적 존재 같은 거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또 의원들과 전국 17개 시도당에는 법원에 전달할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원들 표단속에 실패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박광훈 원내대표의 후임자를 오는 26일 선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일이 현지 시간으로 26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이 대표와 검찰 양측이 사활을 걸고 맞붙을 이날 이유경 기자가 미리 살펴봤습니다. 오는 26일 오전 10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신문이 진행됩니다. 신문에선 먼저 검찰이 PPT와 증거자료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고 이 대표 측이 반박에 나섭니다. 검찰은 백현동 의혹, 대북 송금 의혹 등 이 대표 혐의가 중대하고 주요 진술을 한 관련자를 압박해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할 계획입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적용된 혐의가 모두 창작 소설이라며 불구속 수사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양측 모두 사활을 건 만큼 신문 시간만 10시간이 걸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기록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20일 넘게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 상태. 이 대표 측이 일정 변경을 요청하면 법원이 검토해 심사를 미뤄줄 수 있지만
검찰은 침상 신문도 가능하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이 대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 혐의 중 하나인 백현동 사건 관련자 정버울 씨를 구속한 바 있습니다. 반면 돈봉투 의혹의 이성만 의원 영장은 기각해 법원 안팎에선 원칙주의자란 평을 받습니다. 검찰은 공개 발언을 삼간 채 영장 심사 준비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제가 더 덧붙일 말씀이 따로 없습니다. 검찰에서 할 일만 담담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지위에, 기각될 경우 1년 넘게 이어온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교입니다. 이상으로 9월 22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